어린아이들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을 당해서 숨지고 구타를 당하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짐을 당하고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그때 잠시뿐이고 수그러들기 일쑤였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소개 말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표창원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SNS 프로필 보니까 다시 자유인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자유로우십니까 요즘? 네. 지금은 좀 자유롭고요. 네. 앞으로 또 제가 새롭게 다시 음흠. 일할 그 범죄과학연구소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긴 합니다. 네. 연구소 준비 중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학대는 만악의 근원이자 만범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취지로 하셨던 말씀이세요? 우선 연쇄살인이라든지 흉악 강력범죄자의 거의 뭐 99%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소년범죄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8%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범죄의 대부분은 사실 첫 출발이 아동학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니고요. 아하.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피해 때문에 정신과적 문제를 앓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음. 우리 사회 분노가 만연한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동학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동학대 통계를 보니까 2018년 정부 통계인데요. 한 해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만 2만 건이 넘는다고 그러고 네. 80% 이상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통계가 있던데 네.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가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녀에 대한 훈육, 혹은 뭐 자녀를 잘 키우겠다, 혹은 음. 사랑한다 음. 이러한 부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네. 학대 이외에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음. 뭐 잘 배우고 잘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녀를 통해서 투사해서 풀어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었는데 한 그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아동학대를 하는 그 가해자들을 보면은 보통 사회적 약자가 많고 이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처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화풀이, 스트레스 풀이를 아이한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 얘기가? 네, 통계적으로는 맞고요. 예. 하지만 반대로 그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부모나 보호자 중에도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잘 발견되지 않죠. 아, 은폐를 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외부 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가 많고요. 네. 그 경우에도 이들이 뭐 사회적 약자거나 뭐 실패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음흠. 자기 개인적인 그 자신에 대한 평가와 네.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경우에 상당히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고 어, 그걸 이제 아이에게 투사하면서 해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약자는 아이들이라고 그 얘기를 네, 하던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재학대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던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재학대 비율이 8.5%, 9.7%, 그러다 작년에 10%를 넘어섰거든요. 네. 이건 결국은 학대 때문에 피해 아동을 임시 조치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른 데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예. 네, 문제를 전 해결하지 않은 채 예. 원래 위치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지금 바로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그 되돌려 보내기 전에 아동 학대를 했던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됩니까? 실시는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음흠.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보호 처분 내용 중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뭐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 행위 때문에 적발당하고 조사당하고 형사입건돼서 혹은 뭐 보호처분을 받고 피해 아동은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음흠. 이 가해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을 실시하면은요 대단히 잘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7시간, 10시간 이렇게 받고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피해 아동을 원 부모에게 되돌려보내면 네. 그다음에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부모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뭐 인성이라든지 그 습관을 바꿀 정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교육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학대를 저지른 부모에게 만약에 피해 아동을 되돌려 보낼 경우 우리 법에는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 등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거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것이 이제 재학대의 원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권 상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시켜야 되고요. 예. 또 우리 법에는 검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친권상실을 했을 경우에 피해 아동을 보낼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역시 그 문제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법원에서도 주저하고 있고 검사도 청구를 주저하고 어차피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나름대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예. 현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핵심은 그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호하도록 할 것인가. 예. 가정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위탁 가정 이런 것들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위탁 가정이라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도 가정 내에서 아이를 자녀처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탁 가정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이 위탁하는 아동당 정부로부터 보호 수당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개입이 돼서 오히려 위탁 가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냥 사랑으로 정말 다른 아이를 보호하겠다, 특히 피학대 경험 있는 아이를 보호하겠다, 네. 이런 경우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법에는 우선 연고 있는 가정 위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학대 부모의 친척들이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학대한 부모 가해자 편에 서는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키워줄 수 있는 위탁 가정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권을 상실시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책과 그러니까 현실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지금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뭐 경찰에 신고할 리는 만무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아무래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흘려듣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세워진 거고요. 네.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또 가해자 교육 등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전문기관인데요. 네. 문제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경찰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학대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그래요?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고 경찰은 반대로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법 집행 기관이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사례 조사를 하도록 권하고는 있는데 네.
경찰도 인력 부족의 사건이 넘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만 출동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듣고 괜찮네, 부모의 뭐 재발 방지 약속 듣고 훈방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 네. 반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만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창녕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2년 그렇습니다.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그렇고 또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도 이제 2년 동안 지금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문제는 그 창녕 사건의 경우에 거제에서 살다가 창녕으로 이사를 왔고요. 네. 창녕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거의 두문불출 상태라 이웃도 모르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 안 가다 보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 어찌됐든 이웃이나 학교나 주변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신고하는 체제가 잘 안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게요. 거제에서도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아동비호 보호기관에 찾아가서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럴 상황은 사실은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기대를 못하죠. 주변에서 어린이고, 주변에서 네,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분들, 의료진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에게 이제 학대 징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은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잠깐만 들어 지금 손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우선 순위로 이거부터 손봐야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아동의 보호할 수 있는 예. 위탁 가정이 안 되면 시설이라도 확충하고 오랜 동안 시설 보호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돼야 가해자에 대해서 강한 엄벌이 법원에서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서 네. 학대를 하지 않도록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